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스터디형 가족 여러분들과 함께 이 인간관계론 특강을 아주 야무지고 재미있고 알차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번에 꼭 원서에도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뭐 번역본은 말할 것도 없고요. 너무 좋고요. 이 번역본이 그냥 번역본이 아니라 영어 공부에 최적화가 된 번역본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같이 읽으면 도움이 너무 많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전 강연에서도 많이 말씀드렸는데, 제가 그냥 무책임하게 여러분 원서 읽으세요, 뭐 원서 읽으면 너무 좋겠죠. 근데 이게 읽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제가 어떻게 정리를 했죠? 영어 독립 단어의 레마타이제이션, 표지어 추출 방법으로 우선순위 4,000개를 추려냈어요. 이게 총 필요한 단어가 5,000개가 안 돼요, 여러분. 근데 그 나머지 꼬리에 있는 단어는 거의 빈도가 한두 번밖에 안 나오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 단어는 몰라도 앞뒤 문장, 그 문장에서 맥락으로 추론이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이 4,000개의 단어인데, 그 4,000개의 단어를 알면은 이게 어느 정도로 어마무시하냐. 이 책을 여러분이 읽으시죠? 98.2%가 커버가 됩니다. 이 책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단어가 5,000개 정도, 5,000개가 조금 안 될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단어로 따져봤을 때 퍼센트 커버율은 4,000개를 다 외우면은 84%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그 각각의 단어가 한 번씩 쓰이는 게 아니잖아요. 많이 쓰이는 단어는 여기서 예를 들면 condemn, 비난하다는 여러 번 나올 거란 말이에요. 뭐 criticize 이런 건 여러 번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단어는 빈도가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4,000개를 다 외우시죠? 98.2%. 그래서 그 단어를 한번 외우고 이거를 보시죠. 진짜 원서가 생각보다 만만하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데일 카네기 인간관계론에 나오는 예문이 다 직접 거기에 실려 있거든요. 영어 독립 단어에. 영어 독립 단어 네이버에서 검색하셔도 되고요. 제가 이제 댓글에도, 상단 댓글에도 그 링크를 이제 고정해 놓을게요. 그렇게 들어가 보시면 되시거든요. 그래서 영어 공부도 하면서 내용까지 뽑아 먹는다. 그렇게 여러분 1타 2피 꼭 먹고 알 먹고 도랑치고 가재 잡고 마당 쓸고 동점 죽고, 이렇게 일석이조가 여러분 생각보다 인생에서 많지가 않습니다. 일석이조는 뭐예요? 똑같은 노력을 했는데 상단이 열렸다는 거예요. 이런 게 점점 안티프레질 스펙트럼으로 간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꼭 원서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싶은 내용은 제가 썸네일에 혀 끝에 독이라고 표현했어요. 무엇이 혀 끝에 독일까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어지는 내용인데 비난입니다. 비난. 여러분, 비난은 우리 혀 끝에 독과 똑같아요. 왜? 이거는 상대방도 죽이고 나도 죽여요, 결국에. 여기 이제 재밌는 링컨 일화가 나오거든요. 어떤 일화냐? 제가 쭉 읽어드릴게요. 제가 이거에서 정말로 임팩트를 많이 느껴서 이걸 굉장히 실천을 잘했어요. 근데 제가 무엇을 놓쳤고 어느 정도로 실천을 했고 앞으로 저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건지, 그것도 다 특강이니까 상세하게 말씀드릴게요. 링컨은 여러분 미국 역사상 최고의 대통령으로 뽑히는 진짜 역대급 대통령 중에 한 명이에요. 그래서 링컨에 대해서 읽어보면은, 링컨도 비난하기를 좋아했을까? 물론이다. 링컨이 대단한 대통령이었는데 링컨이 젊었을 때 그냥 비난 킹이었어요. 어느 정도로 비난을 잘했냐면 여러분, 인디애나주 피전 크릭 밸리에 살던 젊은 시절의 링컨은 다른 사람을 비난했을 뿐만 아니라, 비난 정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조롱하는 편지나 시를 써서 다른 사람들 눈에 잘 띄는 길가에 놓아두었대요. 그러니까 완전 비난꾼이었어요. 그중 한 편지는 평생에 걸친 원한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이게 독이에요. 그냥 비난을 통해서 자기가 기분이 조금 좋아지는 거 정도밖에 없거든요. 왜? 상대방은 안 바뀔 거니까. 그러니까 상단은 요만큼만 열렸는데 하단은 무한하게 열렸으니까 뭐예요? 프레질의 끝판왕이죠. 링컨은 일리노이주 스프링필드에서 변호사로 개업한 후에도 신문에 편지를 투고하여 상대방을 공격하곤 했다. 그런데 한 번은 도가 지나쳤다. 1842년 가을, 링컨은 제임스 실즈라는 허영심 많고 호전적인 아일랜드 출신인 정치인을 조롱했다. 스프링필드 저널에 익명의 글을 투고해 그를 풍자했는데, 이런 게 다 증거 자료가 남아있을 거잖아요. 온 도시가 비웃음으로 떠들썩할 정도였다. 예민하고 자존심 강한 실즈는 분노로 끌어올랐다. 그는 편지를 쓴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내고 곧장 말에 뛰어올라 링컨에게 달려가 결투를 신청했대요. 이게 미국의 문화였죠, 당시. 링컨은 싸우고 싶지 않았다. 사실 링컨은 결투 문화 자체를 반대했지만 명예를 지키려면 어쩔 수 없이 결투를 받아들여야 했다. 링컨에게 무기 선택권이 주어졌다.
링컨은 팔이 매우 길었기 때문에 기병대용 장검을 무기로 선택했고 육군 사관학교 졸업생에게 검투 교습도 받아야 됐다. 이게 현실 실화예요. 결전의 날 링컨과 실즈는 목숨을 건 싸움을 위해 미시시피강 모래터에 만났다. 진짜 다이다이 뜨는 거래요. 하지만 마지막 순간에 이페인들의 중재로 다행히 결투는 중단되었다. 그 일은 링컨 개인의 삶에서 가장 끔찍한 사건이었다. 이 사건을 통해 링컨은 사람을 대하는 기술에 관해 매우 귀중한 교훈을 얻었다. 다시는 누군가를 모욕하는 편지를 쓰지 않았으며 남을 조롱하는 말을 하지도 않았다. 그리고 이후로는 어떤 일로도 다른 사람을 비난하지 않았다. 그래서 제가 여기도 또 뭐라고 써놨어요? 비난, 프레즐이라고 써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충동을 억제해야 되는데 제가 여기다 조그맣게 뭐라고 메모를 했냐면은 저조차도 자유롭지 못하다. 여러분 저도 링컨이랑 똑같았어요. 저도 비판을 굉장히 좋아했고 팩트 폭력이라는 옛날에 이제 팩폭이라는 단어가 엄청나게 유행을 했던 시절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걸 자꾸 왜 하게 되냐면은 제가 어떤 팩폭을 하면은 주변에서 좋아해요. 야 시원하다, 사이다다. 그래 그렇게 말해야지. 근데 이게 당사자는 이게 진짜로 열받고 그걸로 안 고쳐지거든요. 그래서 최악의 스펙트럼이 뭐예요? 죽자고 싸울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혀끝의 독이기 때문에 그 독으로 누군가를 죽일 수도 있고요. 심지어 그 독 때문에 자신도 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비난은 여러분 뭐 어떤 상황에 또 비난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제가 대표적인 예가 뭐라 그랬죠? 권력자에 대한 비난. 왜냐면 권력은 비난이 없으면 부패예요. 그래서 권력에 대한 비난은 진짜 여러분 비판과 비난은 꼭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권력자들은 그걸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권력자에 대해서 여러분 그러면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팩트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이건 비난까지는 아니라고. 근데 여러분 감정이 실리면은 팩트 기반이어도 비난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비판과 비난을 구분하자고 하는데 저도 옛날에 그런 말 했었거든요. 여러분 비난은 안 되고 비판은 됩니다. 이런 말을 했었는데 제가 5년 10년 더 살아보니까 비판과 비난은 사실상 구분이 어려워요. 특히 그거를 피드백을 받는 당사자는 굉장히 그거가 구분이 안 됩니다. 그냥 다 비난이에요. 다 비난이에요. 그냥 그런 착각. 나는 여러분 논리 중심으로 사실 중심으로 이 사람들한테 사실을 바로 잡았을 뿐이라고. 그 듣는 사람은 무조건 비난으로밖에 안 들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부분에서 감동을 많이 받아서 우리가 가장 인생에서 하는 많은 싸움 중에 하나가 부부싸움이거든요. 저도 부부싸움을 합니다. 저는 상대적으로 좀 안 하는 편인 것 같은데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하고 배운 거예요. 그래서 아내한테 어떤 팩트를 바로잡고 싶은 순간에도 일단은 그거를 메모장에 쓴다니까요. 메모장에 써요. 그 다음에 보내냐? 링컨이 뒷부분에 나와요. 링컨이 편지를 쓰고 안 보내. 어떤 장군에 대해서 비판 편지를 쓰고 싶었는데 편지만 쓰고 안 보냈다는 거에 대해서 제가 감동을 너무 많이 받아서 저도 아내한테 그러고 싶어도 메모장에 써놓은 다음에 안 보내요. 근데 100% 다 안 보냈을까요? 결국에는 못 이겨서 보낸 적이 있는데 돌이켜보면은 그게 그러면은 상황을 더 좋게 만들었냐? 그런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런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 비난은 뭐 어떤 경우의 상황이 또 예외적인 경우라는 게 있으니까 상황을 좋게 만들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여러분 상황을 나쁘게 만드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진짜 바닥 오브 바닥으로 떨어뜨려요. 상황을. 저도 이거를 아내랑 트러블이 있을 때 이 메모장에 그냥 내 감정을 적고 하루 이틀 참아보는 습관을 들이니까 부부관계가 더 좋아졌어요. 여러분들도 이것만 따라해 보셔도 그냥 삶이 그냥 그런 분들 있을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 남편은 우리 아내는 그냥 나를 너무 힘들게 한다고. 그러면 거기에 비난을 하면은 그게 상황이 더 좋아질까요? 거기까지 간 이유가 뭔지 아세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맥락을 모르니까 다 그냥 뭐 이렇게 모든 게 똑같은 상황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지만 대표적인 이유는 그냥 처음에는 별거 아니었는데 그거를 비난하니까 이게 눈덩이처럼 커져버려 갖고 이게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간 경우도 많을 거예요. 제가 근데 이 책을 왜 이렇게 강조하겠어요? 이 번역본도 강조하고 원서도 왜 강조하겠어요? 여러분이 하고 싶은 그 비난 상황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는지 그 방법론이 굉장히 잘 나와 있다니까요. 이 사람이 존중받고 있게, 이 사람이 원하는 입장에서 그 다음에 뭐 의문문으로 바꾸고 상냥하게 여러 가지 방법론이 나오고 되게 구체적인 사례가 많이 나와요.
그러면 저는 또 비난을 언제 했냐? 예를 들면은 저희는 이 유튜브라는 채널, 뭐 페이스북이라는 채널로 일대 대다수를 상대로 소통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입장에선 저희가 이렇게 하나의 송출 채널이지만 저희는 여러 명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가끔은 진짜 말도 안 되는, 뭐 지금도 달려요. 그냥 틀린 사실을 댓글을 달고 그냥 욕설을 쓰시는 분들도 많고 그냥 뭐 이렇게 터무니없는 조롱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이거가 이제 빈도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근데 옛날에는 막 못 참을 때는 거기에 팩트를 제가 직접 달아요. 댓글에 이거는 사실이 틀렸고 당신 그렇게 살지 마세요 라고 비난을 하죠. 그럼 그 사람이 아우 잘못했습니다 그럴까요? 근데 저는 그런 경우도 있기는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다는 빈도가 더 높았는데 안 그래요. 택도 없어요. 그래서 줄이고 많이 줄였는데도 못 참고 제가 단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비난하지 말라고 말해놓고 저도 충동 억제가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사실. 그래서 인생은 수행이고 어때요?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여러분 댓글도 보고 여러분 사연도 보면서 그래, 나도 그런 경우에 더 참아봐야겠다. 근데 이거는 고 대표님이랑 제가 대화를 많이 하면서 고 대표님은 그런 거 댓글 아예 안 달거든요. 야, 그건 어쩔 수 없는 거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제가 더 다혈질이라서 그렇거든요. 근데 제가 최근 한 6개월? 1년은 안 단 것 같아요. 특히 한 6개월 안 단 것 같고 이 인간관계론 감수에 들어간 시점부터는 너무 터무니없는 댓글도 많거든요. 그다음 이건 좀 억울한 댓글도 많고 근데도 안 달아요. 안 달아요. 욕설은 뭐 얄짤없이 다 지우고요. 그냥 옛날에는 욕하면 저도 같이 욕해줬어요. 특히 우리 직원들 욕하면은 저는 막 같이 욕했어요. 참을 이유가 없죠. 근데 그게 과연 그러면 그 사람을 바꿀까? 아니에요. 더 열받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 심지어 익명성을 기반으로 하면은요 더 좋아해요. 더 좋아요. 오히려 그 사람을 바꾸려면 어떻게 돼요? 우리 욕을 먼저 해야 돼요. 이거는 소셜미디어 프리즘이랑 운명의 과학의 설명이 잘 나오죠. 왜냐면은 그 사람을 뭔가 이렇게 공격하는 거는 특히 정치 관련해서 특히 어떤 내 정체성을 건드는 거는 편도체 반응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런 거를 진짜 바꿔보고 싶다? 이게 쉽진 않겠지만 그러려면은 관계를 형성한 다음에 나를 먼저 욕한 다음에 상대방이 수긍을 하면은 조금이라도 바뀔 확률이 올라갑니다. 그게 그 소셜미디어 프리즘이랑 운명의 과학에 나온 내용이 여러분 소름 돋게 데일 카네기가 100년 전에 그 내용을 썼던 거예요. 나부터 비난하라고. 내 험담을 먼저 하고 내 약점, 내 허물을 먼저 말하라고. 내 허물을 먼저 말하라고. 저는 고 대표님이랑 그게 진짜 잘 돼 있죠. 고 대표님이랑 그건 진짜 잘 돼 있어요. 우리 둘은 뭐 말할 때 형 이건 내가 진짜 잘못한 것 같아. 서로 이렇게 말해서 우리는 그거가 너무 잘 돼 있어갖고 오히려 야 그게 왜 네 잘못이냐? 내 잘못이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위로 위상의 어떤 대화를 건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내년부터는 그러니까 2024년이죠. 제가 이걸 2023년 그 12월 아주 말에 찍고 있거든요. 이제 송출은 1월 초에 될 거예요. 제가 이제 휴가를 와서 찍는 거니까. 저는 앞에 찍어놓은 영상들이 있어서 송출이 좀 나중에 되는 건데 저는 2024년을 기점으로 여러분 일단은 유튜브 댓글에 어떤 일이 있어도 비난 글은 안 쓸 거고 만약에 써야 되는 상황이 온다면은 진짜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보실 텐데 앞으로 용서를 먼저 구할 것 같아요. 이런 이유로 제가 부족했고 이렇게 따져보니까 오해할 만 하신 것 같다고. 오해할 만 하신 것 같다고. 근데 이런 것도 1년에 하나도 안 쓸 것 같아요. 하나도 안 쓸 것 같아요. 그런 거를 쓰는 상황이 오면 우리 회사 관련 저를 그냥 비난하고 욕하시는 거는 그래 오히려 그렇게 생각 같아요. 저분이 나를 욕하고 나를 비난해서 기분이 좋아지신다면은 내가 저분의 감정의 쓰레기통이 되어드리자. 그냥 기분 좋게. 그러면서 저희는 그 가리기 기능이 있거든요. 가리기 기능 누르고 시원하게 욕하시라고. 뭐 그런 걸로 풀린다면은 오히려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떤 면으로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할 거고 정말로 이 비난을 2024년에 굉장히 집중해 볼 거예요. 이 비난을 어떻게 잠재울 것인가. 그러면서도 저는 여러분 강강약약으로 사는 게 제 꿈입니다.
강자한테는 강하고 강자한테는 파이팅 하는 거예요. 약자한테는 같이 눈물 흘리고 어루만져 드리고 저도 같이 더 움츠러들고 약자를 만나면 저도 더 약자 만나면 저도 같이 소심해지는 거예요. 같이 막 저도 무서워요 막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공감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저는 좀 제 인생에서 제가 못난 부분도 너무 많고 멍청한 부분도 너무 많고 비논리적이었던 거 너무 많고 즉흥적 충동 때문에 사고 친 것도 너무 많고 여러 가지 잘못한 게 너무 많지만 저는 좀 제 인생을 되돌아봤을 때 40년 인생을 되돌아봤을 때 그래도 남들한테 내세울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항상 강강약약으로 살았어요. 죽을 각오로 강자랑 싸우고 학생 때부터 중고등학생 때부터 대학생 가서도 그래서 그렇게 항상 강강약약으로 살았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 강강약약으로 살 겁니다. 그래서 저는 뭐 딴 사람은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권력자한테는 비난을 우리가 마음껏 하자. 권력이 썩지 않게. 반대로 리더들은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한 사례잖아요. 저 사람이 감정을 나한테 배설해서 기분이 나아진다면 내가 받아주자. 내 그릇을 키우자.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여러분 링컨도 그다음에 여러분 저는 여기서 또 욕이 나온 내용은 아닌데 여러분 우리는 바뀔 수가 있어요. 링컨이라는 진짜 우리 인류 역사의 역대적으로 역대급으로 위대한 인간인 거거든요. 그런 인간도 바뀌었어요. 증거 자료가 남아 있잖아요. 그냥 비난을 한 정도가 아니라 신문의 익명으로 그때 익명 댓글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 익명의 글로 썼다가 죽을 뻔하고 반성을 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안티프레질하다는 건 뭐냐면은요 여러분 내가 뭔가 잘못을 해 그 다음에 충격을 받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사람들이 뭐래요? 죄수들조차도 내가 잘못했다 나는 잘못한 게 없다고 합리화를 하는데 우리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어떤 충격이 들어오면은 우리는 그거 알잖아요. 사람들은 비난을 받으면 바뀌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그래서 비난 안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누군가가 우리 자신도 모르게 비난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심지어 악의적 목적이 없어. 우리는 그럼 거기서 그거를 대부분의 사람들이 못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여러분 심화 오브 심화예요. 내가 진짜 잘못한 게 없나라고 되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바꾸면은 내 인생이 바뀌지 않을까? 링컨이 그때 바뀌지 않았다면 대통령이 될 수 있었을까요? 못 됐어요. 제가 볼 때. 죽었을 수도 있어요. 극단의 스펙트럼으로. 저도 아내랑 결혼 초기에는 별거 아닌 것 같고 많이 싸웠는데 이제는 거의 안 싸워요. 이제는 심지어 그 짜증나는 거 있으면 메모장에 적는 것도 없어요. 그냥 그러려니 해요. 왜? 아내가 짜증 날 만한 상황이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뒤끝 없이 풀고 다시 행복해지고. 그 다음에 칭찬하려고 노력하고. 너무 좋죠. 저는 이 인간관계론을 요번에 완전히 진짜 저는 오디오북도 이제 틈나면 들을 거거든요. 들을 거 없을 때 진짜 데일 카네기 인간관계를 오디오북을 많이 볼 거거든요. 들을 거거든요. 미래가 기대가 돼요. 내가 여기서 배운 거를 또 제대로 써먹어. 그러니까 그동안 많이 읽은 거랑 제가 이번에 감수를 하면서 진짜 이거를 씹어 먹어봤기 때문에 이게 정말로 와닿는 정도가 달라요. 제가. 그래서 이거를 인생에 앞으로 제 남은 인생 몇십 년 동안 이걸 써먹을 생각하니까 너무 그냥 행복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원서를 진짜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98%라니까요. 98%예요. 심지어 제가 뭘 보여드리고 싶냐면은 단어를 다 외워도 여러분의 발목을 잡는 거 이제 구동사랑 그거 이제 김지호 선생님 인강이 나올 거니까 우리가 같이 공부하면 되고 구동사랑 고유명사예요. 지명, 사람 이름인데 우리 충희핀즉자님이랑 우리 박선영 번역가님이 얼마나 열심히 해주셨냐면은 여러분 여기 보이시죠? 다른 번역본 이게 없는 게 굉장히 많아요. 뭐 잘된 것도 있겠지만 저희가 찾을 수 있는 거는 사실상 다 찾아서 각주를 달았어요. 왜냐면은 거기서 고유명사라는 건 원래 뜻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길래 데일 카네기가 인용을 한 거지? 뭐 발레로 유명한 사람이구나. 소설로 유명한 사람이. 대통령이구나. 어디 수상이구나. 저희가 이거를 각주를 진짜 쥐잡듯이 잡아서 달았어요. 달 수 있는 진짜 이건 다 달았어요. 그래서 훨씬 더 재밌게 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넘사번 번역본이고 넘사번 원서입니다. 그냥 꼭 여러분들이 반드시 읽으셨으면 좋겠고 저는 여러분 일부러 인간관계 고수처럼 보이려고 수염도 안 잘랐어요. 뭔가 좀 인생을 달관한 사람처럼
자를까 하다가 그냥 또 휴양도 오고 하고 새로운 분위기로 찍기 위해서 수염도 안 잘랐습니다. 수염 계속 안 깎고 찍을 거고요. 진짜 여러분 뷰가 예쁘죠, 그쵸? 그러니까 너무 그냥 환상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색다른 뷰에서 여러분들이랑 되게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최대한 몰디브에서 찍을 수 있는 만큼 찍고 싱가포르에 가서도 제가 찍어서 요번 휴가 때 저는 진짜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휴가에 3시간, 4시간 이걸로 빼고 있는 거거든요. 이번 휴가 때 가장 많이 찍어갖고 또 10편 정도는 찍어서 제 인간관계론 여러분 특강 목표는 미니멈 30개고요. 충희 PD랑 10개 찍은 거니까 30개, 미니멈 40개 정도는 찍어보는 게 목표예요. 그래서 할 수 있으면 50개까지, 이거는 약속은 못 드리고 30개까지는 약속해드릴 거고요. 40개, 50개까지 가서 진짜 여러분들이 책을 이렇게 재밌게 함께 읽을 수 있구나, 그런 극강의 효용을 누릴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을 모시고 돕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 다음 시간에 알찬 내용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